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흥진고 1학기 수학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단순한 기본 문제보다는 심화와 서술형에서 점수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중간고사는 다항식과 2차 함수가 중심이었고요. 기말고사는 부등식과 방정식, 행렬처럼 여러 조건을 함께 해석해야 하는 단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두 시험 모두 개념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낯선 조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21문항씩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는 다항식과 2차 함수에서 전체 시험의 절반이 넘는 문항이 출제되면서 특정 단원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기말고사는 여러가지 부등식과 방정식, 행렬, 경우의 수까지 비교적 고르게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가 식을 변형하고 함수 조건을 깊게 파고드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단원의 조건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판단하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학기 전체적으로는 계산의 정확성뿐 아니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어가는 힘도 필요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다항식과 2차 함수가 각각 6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특히 2차 함수는 6문항 가운데 3문항이 심하였습니다. 최대와 최소를 판단하거나 여러 조건을 함수에 적용하는 문제는 공식 하나를 바로 대입해서 끝내기 어려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할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복소수에서도 4문항 가운데 2문항이 심화였고 항등식이나 인수분해도 문항수는 적지만 심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특정 몇 문제만 어렵다기보다 여러 단원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술형까지 더해지면서 답을 구한 뒤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여러가지 부등식이 6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러가지 방정식과 행렬도 각각 5문항씩 나왔습니다. 특히 부등식은 해를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여러가지 방정식 역시 기본 문제가 하나도 없고 실력과 심화로만 구성돼 있어서 식의 성질을 여러 단계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행렬에서는 기본 연산과 함께 성질을 이용한 추론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중간고사가 식과 함수의 변형에 집중됐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조건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시험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뿐 아니라 조건 하나를 놓치거나 풀이 근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심화 문제와 서술형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도 풀이 과정의 연결이 불분명하면 서술형에서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2차 함수는 그래프와 조건을 직접 정리하면서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설명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부등식은 범위를 직접 나누고 어떤 조건 때문에 그 구간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행렬과 방정식도 공식을 외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주어진 성질을 이용해 다음 단계가 왜 나오는지를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 흥진고 시험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과 함께 한 문제의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완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낯선 조건에 적용해서 풀이 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힘을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